자, 21년 적용 노동법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육아휴직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이죠.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만 8세 이전에 신청을 하면 만 9세가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최소한 근속 기간이 6개월은 넘어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네, 그렇군요.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육아휴직 분할 사용 관련해서 네, 그 분할 사용 횟수 네, 관련된 개정된 내용이 있나요? 네, 네. 2020년 12월 8일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한 차례만 분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1년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근데 최근 코로나 등 여파로 부모의 가족 돌봄에 대한 그 음, 수요가 많으니 네, 그래서 2회 분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4개월, 4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 2020년 12월 8일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정리를 하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네. 분할 횟수가 2회니까 총 이제 3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휴직 중인 분도 네. 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 부분이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 휴직 기간이 있으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분도 이 추가적인 분할을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 가족 돌봄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예. 가족 돌봄 등 이 제도에 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도 이제 가족 돌봄을 위해서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는 제도인데 연간 최장 90일 동안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아프다든지 음,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휴직을 통해서 가족 돌봄을 할 수 있었는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해서 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도 이러한 돌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간 생겼습니다. 단축 이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 내에서 이제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근로시간으로 따지자면 네.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네.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 사유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두 네. 번째로는 본인이 질병, 사고 등으로 본인의 요양으로 인해서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음, 세 번째로는 이제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음, 네 번째로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가족 돌봄뿐만 아니라 이런 은퇴 준비라든지 학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제도를 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른 사유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은퇴 준비라든지 네, 학업이라든지 이런 사유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55세 이상 예를 들어서 창업 준비를 한다든지 은퇴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원칙적으로는 사용 기간이 1년이지만 학업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최대 2년 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네.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자면은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음,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근무 시간을 네, 2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서 이제 단축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49분 50초. 예를 들어 이렇게 단축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네, 되나요? 그 법상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2시간에서 5시간 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 분 몇 초로 단축을 청구하면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허용해 줘야겠죠. 네.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2시간 단축형, 4시간 음, 단축형 하루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네. 그렇게 유형을 정해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 권유하는 식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뭐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의 그 적용 대상 네, 관련해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유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작년 2020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었거든요. 음. 근데 올해 1월 1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도 굉장히 늘어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근로하시는 사업장도 30인 이상이라면 또는 청취하시는 그 사업주분이라면 네. 이 제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우리가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30인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52시간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저희 굉장히 뜨겁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이 적용받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입법, 주 네. 52시간제 입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공포가 된 네. 법령인데 네. 이게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 적용이 되지만 당분간 이 계도 기간만큼은 근로감독 등에서 이제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그 계도 기간이 작년 말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그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7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입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뭐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최선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전면적으로 이제 적용되게 네. 되었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제 제한이 가해지게 됐지만 사실은 급여가 좀 적으신 분들,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급여를 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그렇죠. 많았던 게 네,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면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네.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연장 근로라든지 네, 휴일 근로 관련해서는 네, 이제 임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저희 대략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일에 받는 임금을 100으로 친다면 휴일이나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은 150%입니다. 네. 그래서 평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급 곱하기 150%를 해서 급여를 받아야 되고요.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장 근로라는 게 사실 통상적으로 8시간 하루 일한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야근하게 되면은 이제 연장 근로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부분이 연장 예. 근로가 될 텐데 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통상 임금의 이제 1.5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네네. 그리고 개정법 이후에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니까 휴일 근로 또한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니 연장 근로이자 휴일 근로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150%가 아니라 200%를 받아야 되는 거 그럴 수 아니냐라고 있겠네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네. 개정법은 휴일 근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8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0%만 지급하면 되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휴일 근로를 할 때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네. 휴일 근로가 비록 개념상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50%만 지급하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휴일에 일을 하면 네, 연장 근로이자 주말 근무가 되다 보니까 네, 200%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150%만 1.5배만 지급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정확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평노무사사무소 이영빈 노무사님을 모시고 21년 적용될 노동법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노무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지난 방송 보니까 또 환율에 대해서 예,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경제에 관심은 있는데 쉽게 다가서기 어려웠는데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지난 방송이 좀 많이 좀 뻗어나가고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제